이번 시간은 3D 맵 제작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D 맵을 제작하는데 시스템 요구사항의 추천은 다음과 같아요. 권장 운영 환경은 PC 윈도우 10, 윈도우 8.1, 윈도우 7, 윈도우 비스타 64비트 해야 됩니다. CPU는 인텔 코어 인텔 또는 AMD, 램은 32GB 이상 정도 돼야 됩니다. HDD, SSD 여유 공간은 200GB 정도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픽 카드는 엔비디아 GTX 970 또는 코드러 2000 이상 정도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자, 3D 맵을 제작하는데 좋은 데이터셋을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중복도가 높아야 됩니다. 영상 촬영 계획 수립하는데 촬영 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은 프로젝트 유형, 항공, 지상, 혼합 등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지형, 객체의 유형을 또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지형은 뭐냐, 굴곡이 있는 산으로 이렇게 굴곡이 있다든가 또는 절벽이나 암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유형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카메라 유형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프로젝트 목적, 사진 촬영 간격, 촬영 고도, 촬영 각도 등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항공사진의 경우 다음 사항도 고려됩니다. 일직선이냐, 직사각형이냐, 원형이냐, 지상사진도 포함시킬 것인지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러 번 촬영할 경우 각각의 촬영 대상 지역을 선정하셔야 됩니다. 카메라를 설정하시고요. 사진 지오 레퍼런싱을 하셔야 됩니다. GPS 혹은 다른 소스에 이용할 기준점을 뭘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만드는 방법의 하나의 일환으로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3DF 제퍼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D 제퍼는 우리가 상공 지도를 편집하는 툴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툴에 대해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덕트는 3DF 제퍼입니다. 트라이얼 버전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하시는데 3DF 제퍼 레이디얼 버전 다운로드 하는데 http 사이트입니다. www.3df-download-3df-gzephyr 쳐서 이 부분에 들어가서 트라이 버전을 다운로드 하십시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설치하실 때 월드와이드냐 US냐 아시아냐 선택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버의 위치가 다를 뿐 파일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다운로드 하시는 게 가장 빠르게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3D 제퍼를 사용하기 위해서 촬영의 중복도입니다. 중복도는 이렇습니다. 일반적인 그리드 설정하면, 자, 촬영하실 때 쭉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셨죠?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촬영을 해서 내가 원하는 지역에 맞춥니다. 자, 중복을 할 때는 측면 중복에서 요 사진 촬영한 지점에 대한 쪽으로 해서 중복을 할 건지, 또는 사진 찍은 중간으로 해서 정면 중복을 할 건지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그 사진 촬영에 대한 어떤 거 보게 되면 우리가 이미지 높이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이미지 너비에 대한 크기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밀집 도심지 더블 그리드 설정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쭉 해서 촬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측면 중첩처럼 요 사진 촬영한 점의 위치에서 그대로 쭉 촬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촬영해서 마치고 빠져나오는 형태의 밀집 도심지 더블 그리드 설정해서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복도가 높으면 사진수가 늘어나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중복도가 낮아지면 사진끼리 매칭점을 찾기가 어려워서
일정 영역의 후처리를 원활하지 않고 결과물이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때문에 최소한 아래 표에 나온 규정 이상으로 세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무인 비행장치 이용 공공측량 작업집 진상의 사진 중복도 규정입니다. 보면은 이제 촬영 방향 중복도, 그래서 평탄한 저지대 지역은 65% 이상이고요. 인적 코스 중복도는 60% 이상입니다. 매칭점이 부족하거나 높이차가 있는 지역입니다. 굴곡이 있는 지역을 얘기해 70% 이상으로다가 중복해야 돼요. 자, 인적 코스 중복도는 70% 이상이고요. 요 위에 건 75%네요. 자, 높이차가 크거나 고층 건물이 있는 지역이에요. 도심 지역에서 고층 건물이 있을 때는 85% 이상 중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인적 코스 중복도는 80% 이상이 중복돼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고도차가 심한 현장인 경우에는 고도를 다르게 각각 2번 촬영하여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한꺼번에 사진을 불러와서 촬영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고도차가 심하다는 것은 우리가 언덕이 많은 지역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상 기준점이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을 거예요. GCP, Ground Control Point. 우리가 실제 어느 지점을 측량해서 그 포인트를 그라운드 컨트롤 포인트로 찍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지상 기준점은 모델의 방향을 지정하고 계산된 모델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GCP 배치와 밀도는 정확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소 GCP 수는 3개이지만, 자, GCP 수는 3개이지만 그 이상의 항상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전체 현장에 고르게 분포하도록 배치하고 약 500m에서 500m, 500m 곱하기 500m 면적당 9개 이상의 GCP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본다면, 자, 어느 지역을, 이러한 큰 지역을 촬영한다 그러면 여기서 500m요. 500m 이쪽에 또 500m의 면적이라고 한다면 9개 이상의 GCP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합니다. 그래서 요 지점에 하나 GCP 찍고요. 여기도 찍고 여기도 찍고요. 자, 여기도 찍고 여기도 찍고 여기다 찍고 여기 찍고 몇 개나요? 하나 둘셋 넷 다 하나 둘셋 넷 다 일곱 여덟 가운데쯤에 하나 더 찍으면 안 되죠? 이렇게 해서 GCP점을 찍어 놓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아래 그림은 규정상 최소 배치이며 실제로는 100m, 200m 간격으로 배치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m 간격에 100m에 200m 뭐 이렇게 한 점씩 찍어 놓는 겁니다. 100m에 200m, 100m에 200m 이렇게 찍어 놓는 게 가장 안정적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인비행장치 이용 공공측량 작업지침상의 GCP 배치 기준 1. km 평방미터당 9점 이상의 원칙 이제 설명드리면 측량해서 이렇게 찍어 놓는 겁니다. 그 땅 지점에다가 지금 보시면 500m 보다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찍고 안에다가 한 점을 찍어 놓는 겁니다. 자, 요거는 검사점이고요. 파랑은요. 우리가 지상 기준점을 찍는 것은 이렇게 해서 중앙에 찍고 하나 또는 이렇게 쭉 찍고요. 그래서 우리가 GCP를 찍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상 기준점 배치